쌤들 다시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2탄으로 4번째부터 7번째까지 팁 드릴 거예요. 이제 빠르게 한번 다시 가볼게요. 4번째, 실수했을 때는 무조건 바로 말하기. 이거는 뭐 저도 이의는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실수했는데 말 안 한다? 그건 진짜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얘기하세요. 이게 이 정도면은 내가 수습 되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무섭고 뭐 긴장되고 본의 아니게 숨기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근데 아니야, 용기를 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용기를 내서 내가 딱 실수인 걸 깨닫자마자 제일 빨리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정말 확실하게 혼자 커버가 되는 거 아니면 무조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진짜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말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전 그렇게 혼나고 태움 많이 받아도 그래도 말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해결하려면 말해야 되고, 이게 환자한테 피해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신규들은 실수 많이 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일 잘하는 거는 기대하지도 않고 실수라도 안 하면 좋은데 실수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5번째,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녕이 목적입니다. 우리 신규 시절에는 긴장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눈치도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환자보다 선배 눈치 보기에 매몰돼요. 하지만 간호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환자죠. 선배가 무서워서 아니면 까일까봐 숨기고 피하다가 환자한테 피해가 간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환자를 잘 간호한다는 게 목적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6번째, 프리셉터의 자질도 중요합니다. 제 동기들이 이제 9년 차로 3사 병원에서 있다 보니까는 신규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얘가 처음에 신규를 받았을 때는 일단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최대한 다 알려줘야지 하는 마음이라서 급급하게 모든 거를 알려주려고 했대요. 근데 얘가 1명, 2명, 3명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사람마다 수용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혼내고 갈거야지만 좀 잘하고 정신 차리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내가 혼내고 그럴수록 얘가 긴장을 해서 점점 더 실수도 많이 하고 더 일을 못하는 애가 있더래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알려줬을 때 사람마다 수율이 굉장히 다르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거를 깨달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 프리셉터의 자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혹시 만약에 지금 신규분들이 내 프리셉터가 처음 받는 프리셉티가 나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일을 잘하는 것도 힘든데 이거를 누군가한테 알려준다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일 자체가 아무리 연차가 쌓인다 한들 간호를 함에 있어 좀 더 능숙하신 것 뿐이지 그런 노하우나 이런 처리 능력이 조금 더 있고 조금 더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것 뿐이지 어떤 변동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사람 다 똑같이 힘들어요. 연차가 아무리 지나도. 그래서 오히려 프리셉터 선생님이 처음이다 그러면은 본인이 너무 막 급급한 상황이고 이래서 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이유 없이 혼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선생님이 갈구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내가 혼났을 때 너무 주눅들지 말고 이 업무적인 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게 서툴게 나온다고 한들 그거를 있는 그대로 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번째, 이제 현실 팁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일 잘하는 방법, 신규이지만 조금 이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알려드렸는데 진짜 현실 꿀팁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신규는 사실 일을 잘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일을 잘한다는 걸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규가 일을 잘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태도예요. 태도를 보여주면 돼요. 내가 열심히 하려는 태도, 그래도 조금 잘 해보려는 태도, 뭔가 선배를 도와주고 내 일도 알아서 책임을 좀 지려는 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태도가 있잖아요. 엉덩이가 가벼워야 돼요. 이거는 저 동기들이 이제 입을 모아 말했어요. 신규는 엉덩이가 가벼워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액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규인 나는 업무가 미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기대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 태도가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넣을까 말까 너무 고민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지 감을 좀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상세하게 예시를 넣을게요. 병동에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액션을 취하고 제일 먼저 받으려고 해야 되고 내가 직접 가져와야 되는 약들도 있고요. 뭐 검체를 직접 전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제일 먼저 나서는 거예요. 내 환자도 보긴 봐야 하지만 이게 태도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뭐 상황이 여의치 않고 말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야, 내가 내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내가 오만하게 누굴 도와줘 이런 생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솔직히 저는 좀 오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는 걸 다들 알 거예요. 그냥 액션이라도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화기가 엄청 멀리 있어요. 병동에 전화기가 울리는데 한 2번, 3번 울릴 때까지 아무도 안 받아. 다 정규 라운딩을 갔기 때문에 스테이션에 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뛰어가는 거예요. 누가 받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 누구보다 빠르게 뛰어가는 거예요. 받겠다는 마음으로 가야지. 그리고 내가 스테이션에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내 앞에 전화기가 있으면 전 일단 바로 들긴 했거든요. 근데 조금 나한테 멀리 있다. 내가 멀리 있는데 제가 받겠습니다 이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게 태도가 예쁘냐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 약 같은 걸 막 가지고 오셨어.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옮기겠습니다. 선생님 약을 싸고 계셨는데 선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도와줄 상황이 아니거든. 그러면 됐어, 네 거나 해 라고 하실 거고 선생님 저 누구 환자 때문에 이것만 하고 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것만 해결하고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해요. 이거를 뭐 이렇게 능글맞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자고 달려드는 태도거든요. 조금 어색하고 쑥스럽고 기도 죽어있고 그러실 거예요. 부끄럽고. 그런 상태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굉장히 어색할 거지만 괜찮아요. 귀여워요. 뭔가 노력하려는 모습 귀엽잖아요. 이거는 간호사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간호사를 그만두고 가더라도요. 이건 진짜 칭찬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대신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호구 잡히는 거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호구 잡히게는 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냥 조금 이쁘고 싹싹하게 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표현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의 신규 시절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도 제가 표현을 좀 못했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샀고 그런 게 좀 아쉽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게 뭐냐면 저는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뭔가 이유를 말한다는 게 변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내가 잘못을 했고 내가 죄송한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말고 또 무슨 말을 하겠어. 그냥 그런 마인드였고 입으로 나불거리기보다는 그냥 책임감을 가지고 꼭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해가 많이 쌓였어요. 제가 여기서 얻은 경험으로 어디 가서는 표현을 꼭 해요. 이게 실속 없이 말하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죄송합니다 보다는 저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선생님 잘 안 돼서 저도 너무 속상해요. 저는 왜 이럴까요? 저는 진짜 이래서 이런 것들 열심히 해보고 이런 공부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아는 건데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 있죠. 여러분 선생님들도 다 사람이에요. 모두 사람이고 사람은 감정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고 내 마음이 좀 힘들다.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이런 게 선생님들 피해주고 이런 게 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진짜 힘들다. 이런 거를 표현했을 때 거기다 대고 만약에 욕을 하고 거기다 대고 갈구잖아. 그럼 미친년이지. 그거는 그 사람을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표현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욕을 먹을 때는 할 말이 솔직히 없어요. 우리는 표현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기들 얘기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거 아니야? 신규한테는 어차피 기대 없는데 실수만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아니야? 사고만 안 치고. 근데 사고를 어떻게 안 치지? 신규들은 그냥 잘못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잘못이라는 것만 인지하는 것도 나는 그냥 간지덕지라고 생각해. 죄송합니다 하기만 해도?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를 인지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이게 왜요?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그냥 죄송하다고 하는 거고. 근데 요즘 애들이 다 그래. 근데 그냥 자기가 그냥 욕을 처먹으니까 일단은 그냥 족같으니까 죄송하다고 하는 거지. 왜 내가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지 그냥 난 그것만 알았는데 난 진짜 바랄 게 없어. 근데 그래서 이제 애들이랑 못 어울리는 거야 우리가. 근데 그거는 어떻게 구분해? 얘가 아니, 진짜 인지하고 그냥 기대를 안 하는 거지. 그냥 너가 그냥 잘못이한 건 알았는데 나는 그냥 그거 가지고 고맙고 땡큐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지. 뭔가 얘한테 막 바라진 않아. 막 죄송합니다를 꼭 듣고 싶지도 않아.
옛날에는 아득바도 좀 듣고 싶었거든? 아니 그게 만약에 그거를 자기가 인지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구분해? 그냥 먼저 와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근데 요즘 그런 애들 아무도 없어. 근데 뭐 가끔 있어. 감옥에 콩 나듯이.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어. 숨겨. 근데 나도 이제 연차가 쌓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전에는 쟤 왜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안 와요? 약간 막 이런 나도 선생님 말했지. 그냥 근데 먼저 와서 아, 선생님 제가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저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만 했어 하면은 근데 진짜 그 안에 있었던 거 솔직히 좀 뭐 친구니까 못한 게 당연하지 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다음에 그냥 그러지 마. 조심해. 이러고 끝나지. 우리 신규 선생님들, 우리 모두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센스와 진심은 결국 전해집니다.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가볍지도 않게. 지금 여러분은 분명 잘 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혹시 지금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제 얘기가 아무리 와닿아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무료 1대1 고민 상담을 몇 분 해드리려고 해요. 익명도 가능하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막막함, 아무한테도 말 못했던 그런 이야기 저한테 다 나눠주세요. 지금 고정 댓글 눌러서 링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돼요. 제가 많은 분들을 해드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만 그만큼 진심으로 들어드릴게요. 마음 나눌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한번 얘기 신청해보세요. 여러분이 상담 신청을 해서 뭔가를 쓰고 사연을 쓰고 그런 여력도 없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저와 얘기를 나눠보는 게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번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신청해보시길 바래요.